제가 이제 말하는 거는 이제 주식 수량을 늘려야 돼요. 첫 번째로. 워렌 버핏 선생님도 이제 기업과 동행하면 기업을 인수한다고 생각하라고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기업과 동행하면 이제 가격은 중요하지 않죠. 이제 수량이 중요하죠. 얼마나 많은 수량을 기업들과 같이 동행하냐가 중요한 거죠. 애플의 스티븐 잡스나 이제 팀 쿡이나 아마존의 베이조스, 구글의 레리 페이지, 뭐 페이스의 마크 저버, 보코시의 워렌 버핏 이 사람들과 함께하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10% 먹고 나와야겠어요. 평생 열심히 같이 하는 거죠. 내 자산은 이제 전부 투자해달라고 하겠죠. 이게 주식을 가격으로 보지 말고 이제 수량으로 보면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 주 사고, 내일 또 한 주 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주식 수량을 늘려서 부자가 돼야 되는 거지. 어제보다 오늘 주식 수량이 많아지면 어제보다 오늘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분들과 함께 가는데 사실 10% 먹고 나오고 여행 갔다 오고 10% 먹고 소고기 먹고 이런 거 투자가 아닌 거죠. 평생 함께 하는 거죠. 그러고 이제 장기 투자해야 된다. 왜 장기 투자해야 되나? 일별로 봤을 때 확률이 53%예요. 월로 쪼개면 62%. 하다가 이제 5년으로 쪼개면 86% 상승 확률이 10년으로면 94% 20년으로만 지나가도 100%예요. 계속 우상향 하니까 20년 투자하면 이게 내가 어느 시점에서든지 20년을 투자하면 100%다. 그러면 이제 미국만 이러냐? 아니, 한국도 똑같아요. 한국도 어느 시점에서 20년만 투자하면 100% 수익인 거예요. 그렇구나. 왜냐하면 이제 돈을 계속 풀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기업들은 자기 주주 수익을 위해서 M&A를 하면서 독과점 기업이 되고 독과점 기업이 되니까 가격을 결정하고 가격이 결정되니까 이제 수익이 올라가는 거죠. 이러한 시스템이 주식시장은 오래만 버티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항상 투자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항상 남아있어요. 투자해야 돼. 왜냐면은, 이제, 차트를 보면은, 이제 5년간 주식 수익률이 84%예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근데 내가 이걸 하락할 거를 예측을 해요. 근데 단 5일만 투자 안 해도 28%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10일만 투자 안 해도 3%로 줄어들어요, 수익률이. 근데 15일만 투자 안 해도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예요. 와. 물론 이제 가정이 최고 수익률을 제외했을 경우에요. 근데 요런 게 잘 나타나요. 어디서 나타나냐? 하락장 때 잘 나타나. 2020년 코로나 위기 때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게 S&P 500인데 3월 5일, 6일, 9일 급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반등을 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급락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현명한 판단을 하겠죠. 3월 12일 날 급락을 했으니까 아, 내가 주식을 팔고 더 저점에 사면은 주식 수량을 더 늘릴 수 있겠다 예측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3월 12일 날 팔아요. 이런 분들 많아요. 굉장히 제가 주식시장에 있는데 아, 나 저점에 사서 수량 늘릴 거야. 그러면 팔아요. 근데 다음날 반등해요. 9%. 네, 9%로 반등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서 결정을 또 하는 거예요. 버틸 것인가, 사야 되나. 그러면 이제 고민스러운 거죠. 근데 사는 사람도 많아요. 아, 바닥 나왔다. 바닥 나왔어, 나 살 거야. 그러면 다음날 16일날 11%가 나아가는 거죠. 와. 근데 그러면 나 안 살 거야. 버틸 거야. 그러면 또 11%가 이제 폭락이 나온 거죠. 그럼 여기 2% 이제 수익 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 사는 거예요. 6%일 때도. 그리고 또 5% 안 사. 그럼 안 사. 계속 떨어지니까. 그럼 또 안 사. 올라갔으니까 또 떨어질 줄 알고. 또 떨어질 거니까. 계속.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9%를 못 먹어요. 그리고 막 요 9.5도 못 먹어. 그럼 벌써 2번을 못 먹는 거예요. 네. 5번만 이렇게 못 먹어도 수익률이 확 떨어져요. 그리고 10번만 못 먹어도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계속 항상 머무르는 거죠. 그렇구나. 코로나 위기 때 이번에 진짜 많이 나왔어요. 폭락하니까 손님들이 나는 저점에 수량을 늘릴 거야 하면서 다 파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귀신같이 이제 반등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못 사시는 거죠. 급반등이 일어났잖아요. 네, 완전. 급반등이 일어나니. 그 지금 이번에도 네. 4월, 1월부터 4월까지도 볼 수 있고 또 특히 네. 4월에도 5월 초까지도 좀 약간 계속 빠지다가 요즘에 급반등하고. 조금 급반등하고 계속 그런 게 좀 나타나는 것 같아서 여기도 좀 헷갈리는 것 같고. 네, 이럴 때 내가 시장에 참여 안 하면은 이렇게 9% 반등을 못 먹어요. 못 먹으면 수익률이 급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투자돼 있어야 돼요, 주식시장. 그렇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도 분명히 급락해가지고 현금화 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면 더 저가에 매수할 수 있냐,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급락해서 나는 저가에 매수할 수 있다. 이러면 또 세계 최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연평균 20%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근데 실수하면 이제 손실이 커지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자꾸 레버리지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도 많고, 레버리지 어떠냐,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리고 비트코인, 뭐 금은, 뭐 원자재, 이런 거는 어떡하냐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주식시장은 이제 산수 평균이 아니에요. 기하 평균이지. 나의 사건이 다음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10% 변동성이 있다. 1년 10% 오르고 10% 빠졌다. 그러니까 횡보장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오르고 빠졌다, 오르고 빠졌다 하면은 산수 평균 0이 돼요. 근데 실질 수익률은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빠질 때 이제 영향을 받으니까. 그리고 20% 변동성은 실질 수익률은 마이너스 18%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30%의 변동성은 마이너스 38%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산술 평균을 내보면 움직이지 않았는데 내 수익률은 이렇게 깎이는 거죠. 그래서 레버리지가 장기적으로 굉장히 힘들다. 수익 내기가. 더 높은 수익률을 해야 되니까 네. 원금 회복하려면. 그리고 레버리지는 1평균 수익률을 맞춰요.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조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수수료가 또 매일매일 들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떨어질 때 더 많이 떨어지니까 결국 횡보장에서도 손실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투자하실 거면 2배, 3배 하지 말고 그냥 인덱스 펀드를 하고, 워렌 버핏도 레버리지가 좋으면은 90% 레버리지에 묻으라고 하겠죠. 그런 얘기 없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하지 마시고, 비트코인도 사실 일하는 자산은 아니잖아요. 비트코인에서 수익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금은 원자재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금은 오일 원자재는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거 알면은 이제 또 연평균 하루 만에 21% 수익이 나는 거, 연평균 수익이 나는 거죠. 정말 투자하시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거래소에 투자를 하는 거죠. 생산하는 곳. 금광업체, 오일 생산업체, 그리고 코인 거래소. 이런 데는 마진은 항상 있거든요. 마진은 항상 5에서 10% 먹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투자를. 그리고 이제 달러로 이제 투자를 해야 돼요. 저희가 이제 주식의 90%를 투자하다 보니까 변동성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금과 은을 넣냐? 금과 은 국채를 넣어. 그럼 변동성은 확실히 줄어들겠죠? 근데 반대로 이제 수익률도 갉아먹어요. 보시면은 금, 원자재 다 10년 박스권에서 못 벗어나니까 수익률이 늘죠. 그럼 주식을 90%를 하되 이제 달러로 해야 되는 거죠. 달러가 이제 변동성을 줄여주는데 2008년 금융위기 때 S&P 1500에서 750으로 빠졌어요. 반대로 원화는 1000에서 1500원으로 올랐어요. 그러니까는 25%밖에 손실이 안 난 거예요. 원화로 따지면. 원화가 1000원에서 1500원 갔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환율이 효과가 있는 네, 거예요. 환율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2020년 3월에 코로나 위기 때 S&P 500 지수는 최대 26%가 빠졌어요. 근데 통화 수업을 너무 빨리 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환율이 최대 6%밖에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해지가 미비해지는 거죠, 달러로. 그래서 사실 달러로 투자해서 능사는 아니에요. 해지를 100% 할 수 없어요. 근데 저희가
한 살부터 투자해서 만약에 S&P 500에 샀다고 하면 사실 수익 구간이니까 이런 변동성은 무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달러로 투자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투자를 해서 단가를 낮추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가져온 건데 5월 12일 날짜로 보면은 S&P 500 H가 이제 해지된 거예요. 원화 해지된 게 마이너스 18%. 그리고 그냥 S&P 500 달러로 투자한 게 마이너스 12%. 여기 6%인가 6%나 이제 그러네요. 변동성을 낮췄죠. 그리고 S&P 500 TR. TR이 이제 재투자하는 거죠. 토탈 리턴, 배당을 재투자하는 거죠. 그게 11.69%. 그러네요. 더 적네요. 예. 만약에 해지를 하셨다 그러면 18%가 난 거예요. 마이너스. 근데 변동성을 확 줄어들죠. 7%. 나스닥도 똑같아요. 나스닥도 달러 해지를 했으면은 마이너스 28%. 근데 달러로 투자했으면 마이너스 22%, 100 TR 토탈 리턴을 투자했으면 마이너스 22%. 사실 이 S&P 500 TR이 나온 지가 작년에 나와서 1년도 안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배당에 대한 재투자가 크진 않은데 이게 이제 10년, 20년 가면 훨씬 크죠. 그러면 이거는 그 달러로 직투를 하는 건 아니고 원화로 투자를 하잖아요. H로, 그쵸. 원화로 투자하는 거죠. 요런 상품은 괜찮은 거예요? 원화로 투자하는데, 이 운용사에서 원화를 바꿔야 되잖아요. 미국 주식 사니까. 그러니까 달러로 바꿔서 이제 미국 S&P 500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똑같은 거죠. 근데 저 H는 달러로 산 다음에 또 원화 해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원화 베이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H는. 그러니까 이게 그 미국의 그 뭐 VO나 뭐 I 뭐 이런 스파이 같은 거를 사는 거랑 똑같은 효과인데 그 가능하다고 하면 H가 없는 걸로 하면 이렇게 조금 등락률을 낮출 수 있다. 네, 똑같은 거죠. 미국 VO나 S&P 500 산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거기에 S&P 500이랑 VO랑 이런 데는 그 배당을 줘요. 배당을 주고 우리가 다시 마이너스 15% 배당 소득세 물고 재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이 TR은 바로 재투자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더 좋은 거네. 만약 그걸 원한다고 하면. 그렇죠. 배당 재투자를 원한다면 TR이 좋은 거죠. 그렇구나. 미국 그거 직투하는 걸로는 토탈 리턴이 없나 보네요. 토탈 리턴이 없어요. 그렇구나. 이게 토탈 리턴이 나온 이유가 사실은 이제 저희가 조금만 투자하다 보면은 배당금이 2천만 원이 넘어가요. 배당금 2천만 원 넘어가면은 이제 종합과세를 받아서 걸릴 수 있으니까. 종합과세에다가 그 건강보험료를 또 내요. 또 재산에 대해서. 그러다가 세금이 엄청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산가들이 투자를 못하니까 운용사에서 이제 토탈 리턴으로 나온 거죠. 그렇구나. 근데 이제 아까 전에서도 보듯이 배당을 재투자해 수익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토탈 리턴이 좋은 거죠. 우리는 이제 토탈 리턴으로 해야죠. 배당을 재투자. 그래서 이제 배당을 재투자하는 효과가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수수료를 내면은 결국 이거를 다 가져가는 거예요. 펀드들이. 수수료를 다 떼가기 때문에. 그렇죠. 옛날에 펀드 수수료가 막 2%, 3%짜리도 있었고, 지금 와서야 이제 1%로 낮았지만, 사실 1%도 엄청나게 큽니다. 수수료를 낮춰야 돼요. 그래서 저비용 인덱스에 투자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세금과 수수료를 아껴야 되는 이유도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평균에 투자했어요. 근데 세금 22% 맞아버렸어요. 그러면 여기 수익률 10%에서 8로 넘어갈 거예요. 8이 돼버리면 위험이 더 커져 버리는 거예요. 위험 대비 수익률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최선의 방법은 세금도 아끼고 수수료도 안 내야 돼요. 근데 이제 세금은 연금 계좌로 이제 안 낼 수가 있는 거죠. 그 수수료도 지금 이제 미국 S&P 500 수수료 0.003%잖아요. 그 0.03%잖아요. 그런 걸로 확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이제 최대한 많이 투자해라.
보유기간에 나오니까 최대한 투자하고 항상 넣었다 뺐다 하다가 이제 수익률 하락시키니까 항상 투자하고 장기 투자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달러로 투자를 해서 변동성을 낮추고 배당은 무조건 재투자해야 된다. 그리고 세금과 수수료를 아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월급을 받으면 연금 계좌에 S&P 500 TR을 자동 이체 매수를 하시는 거죠. 이 자동 이체가 중요해요. 이 성공한 사람들의 문의를 해보면 70-80%가 자동 이체 때문에 성공했다. 나는 주식시장 안 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계좌에서 자동 이체로 주식을 계속 매수해버리니까 나중에 40-50년 지나니까 큰 돈이 되더라.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꼭 자동 이체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증여는 이제 해외 주식 계좌를 활용하셔야 돼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0.03%고 저희는 이제 기타 비용이랑 매매 비용을 합치면 지금은 한 0.3%인데요. 이게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 TR이라는 게 작년에 나왔거든요. 작년에 나오다 보니까 이제 주식도 처음에 다 세팅을 해야 되죠. 그래서 다 사야 되죠. 그리고 사무적인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이 TR이 지금 엄청 작잖아요. 뭐 VOE보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 자산에 대해서 수수료를 떼다 보니까 이제 수수료가 0.3%로 되는데 만약에 더 커지면 확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증여하면 자녀들은 아직 뭐 소득이 없으니까 네. 그 뭐 세액공제도 없고 이러니까 네. 해외 주식 계좌를 바로 이용하는 건가요? 아, 증여는 우리가 200년, 300년 투자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0.03%에 100년만 해도 이제 3%가 되잖아요. 100년 투자면 이 3%를 해요. 근데 0.3이면은 100년 투자하면 얼마예요? 30%가 날아가는 거예요. 수수료로만. 그러니까 엄청 차이가 나는 거죠. 200년 투자해도 6%가 돼요. 그렇다면 수수료를 안 내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은 이제 S&P 500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기금이나 이런 데는 VO나 이런 거 안 사고 자기가 S&P 500을 만들어요. 수수료를 안 내고 이런 거 아까우니까. 근데 우리는 자금이 적으니까 최선의 방법은 이제 ETF를 사는 게 최선의 방법인 거죠. 만들기가 더 수수료가 더 많이 나가니까 오히려. 그래서 이제 실전 투자에 있는데 이것도 많이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산이 1억이 있으면 지금 당장 투자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S&P 500에 9천 투자하고 미국 단기 채권에 1,000만 원 투자하는 거지 적립식으로 100만 원씩 투자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수익은 보유기간에서 나오니까 지금 하루라도 빨리 돈을 1을 시켜야 돼요. 뭐 1만 시키고 99는 자고 있어 이러면 안 돼요. 100을 다 1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국 단기 채권도 필요 없다고 봐요. 왜냐면은 우리가 부동산 보증금도 있고 부동산에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러면은 S&P 500 90 투자 못 해요, 사실. 그래서 그냥 잔돈은 다 S&P 500에 투자해 놓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연봉 3,600 받으시면 퇴직연금부터 DC로 바꿔서 S&P 500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금 펀드 RP에 1,800 넣고 ISA에 600 넣고 이제 1,200으로 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3,600 받다가 올랐어 5,000으로. 그렇다고 더 많이 쓰는 건 아니에요. ISA를 2,000으로 늘리는 거죠. 그러다가 연봉이 8,000이 됐어. 그렇다고 더 쓰는 건 아니에요. 해외 주식 계좌를 개설해서 3,000을 넣고 1,200으로 생활을 하는 거죠. 왜냐면은 미국은 25살에 취업해서 65세에 은퇴해요. 그럼 40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30살에 들어와서 50이나 55세까지 다니면 20에서 25년밖에 못 해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저축을 해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의 목적이 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 생각에는 이게 최대한 장기 투자해서 복리의 수익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매출액 대비 수익해서 성장률이 수익 났다 손실 났다 수익 났다 손실 났다 이러면 못 견뎌요.
그리고 수익 나더라도 이렇게 급하게 왔다 갔다 해도 견디기가 어려워요. 우리의 목적은 매출액과 수익 성장률이 일정하게 올라야 돼요. 이래야지 최대한 장기 투자에서 복리의 수익을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얘기한 게 S&P 500이 90% 투자하고 미국 단기채에 10% 투자하라 했는데 이제 부동산은 어떡합니까? 이러면은 저도 이제 결혼 전에는 그냥 S&P 500에 투자하고 그냥 살아야겠다 했는데 결혼 후에 보니까 부동산이 또 중요하더라고. 애들 학교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이제 40%만 되는 거죠. 내가 10억이 있어. 그럼 S&P 500에 5억 넣고 미국 단기 채권에 1억 넣고 부동산에 4억짜리 부동산을 넣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부동산을 이 40%가 왜 중요하면은 내가 5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 5억으로 못 사잖아요, 부동산을. 그럼 5억 대출 받아서 10억에 사요. 그럼 LTV가 50%잖아요. 그럼 은행은 LTV 50% 해준대요. 그리고 부동산이 50%가 떨어져요. 이거 50%씩 떨어진 적 많은 있어요. 2008년도에도 있고 IMF 때도 50%씩 떨어졌거든요. 그럼 50% 떨어져요. 그럼 부동산이 5억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대출을 2억 5천 갚아야 돼요. 왜냐면 LTV가 50이니까. 그렇죠. 은행은 LTV 50이면 2억 5천밖에 안 인정 안 해줘요. 그러면은 내 돈 5억 사라지고 2억 5천을 또 받아가지고 넣어야 되는데 그럴 돈이 어디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은행에서 더 갚아라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아, 그렇구나. 네, 은행은 LTV랑 DSLR로 철저하게 보죠. 아니면 감사를 받기 때문에 증권회사도 부동산 대출 이런 게 있는데 철저하죠. LTV. 그러면 다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다시 올라가면은 이제 재산정 해가지고 LTV랑 DSLR 재산정해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장기 투자해서 복리의 수익을 올리는 게 목적인데 부동산에 무리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전혀 복구되지 않은 손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구나. 그럼 만약에 그거를 더 2억 5천을 충당을 못하면 네. 이제 계속 이렇게 막 오다가 빨리 경매로 넘어가는 거죠. 야, 그렇구나. 은행은 부실 자산을 가지고 있기가 힘들어요. 적립금은 뭐 분담금도 써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경매로 빨리빨리 처분을 하는 거죠. 와, 그러면은 이게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진짜 영끌에서 네. 이 S&P 이런 거 하나도 없고 그냥 부동산에 거의 몰빵인데 이것도 막 부채가 50% 이상 갖고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좀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그게 굉장히 위험해가지고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부동산은 작년 10월에 조금 이제 하락이 시작되지 않았나. 가격을 보면은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식도 하락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하락을 하락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사실. 그치만 주식은 앞에서 배운 것처럼 하락할 때 복리로 재투자해가지고 상승할 때 수익이 높잖아요. 횡보장에서도 주식은 계속 하락할 때 복리로 재투자해가지고 배당과 이익으로 올라가는데 이제 부동산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이 지금 굉장히 큰 이슈인데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하려면 부동산을 40%로 맞추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뭐 40% 4억짜리 샀다고 해서 50% 하락해서 2억이 됐다고 하더라도 큰 타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산을 편입하고 운영을 할 때 가격은 누구도 맞출 수 없어요. 주식 가격도 맞출 수 없어. 부동산 가격도 맞출 수 없어. 맞출 수 있다 그러면 또 세계 최고 부자가 되겠죠. 연평균 21%, 하루 만에 21% 올라서. 이거는 맞출 수 없어. 인정 다 해야 돼요. 맞출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결국 장기적으로 가면은 오를 거잖아요. 돈을 계속 푸니까요. 인플레이션이 오고. 그러면은 장기간 우리가 버틸 수만 있으면은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거를 버티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장기 투자할 수 있게 포트폴리오를 이제 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큰 차이는 또 주식은 S&P 500을 사면 좋은 종목은 계속 편입되고 나쁜 종목은 계속 빼줘요. S&P 500에서. 그리고 S&P 스탠다드 포어에서 계속 신용평가도 하고 기준이 엄격해요. 뭐 4분기 이상 흑자도 나야 되고 그런 걸 계속 하기 때문에 좋은 기업을 계속 올리고 나쁜 기업을 계속 빼요. 근데 부동산은 내가 이걸 샀어. A 구역을. 그럼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제
일산에서 산 사람이랑 분당에서 사는 사람 엄청 차이가 나는 거죠. 맞아요. 그땐 같았는데. 그때는 같은데 지금 엄청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계속 변해요. 좋은 자리가. 그거를 계속 사고 팔 수 우리가 있을까요? 어렵죠, 사실. 그래서 시스템에 맡기는 거죠. 댓글 보니까 주식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주식을 매수하면 너무 불안하다. 뭐 이런 분이 계신 분들 많은데요. 이제 버스를 타면 내가 어디에 눈길이 가는지 알 수 있어요. 이제 옷에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은 옷만 보여요. 그리고 신발에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은 신발만 보여요. 그리고 명품 가방에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은 명품 가방만 보여요. 내 관심사가 보이는 거예요. 저도 이제 타면은 저는 옷이랑 신발 이런 거 관심이 없어서 잘 안 보이는데 옆에 친구는 굉장히 멋쟁인데도 저 옷이 너무 좋다 막 이런 게 관심사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실제로 내 옷이 구리냐 콤플렉스가 있냐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게 내 생각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내가 봤을 때 친구는 멋쟁인데 자기는 저 사람보다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더 좋게 보이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 욕망이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내가 이제 불안하는 거죠. 내 옷이랑 신발이. 그러니까 이게 주식도 같아요. 우리 욕망이 이제 불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실제로 옷에 관심 있는 사람이고 신발에 관심 있고 명품 가방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이 허름할까요? 아니잖아요. 관심이 많으니까 더 멋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신경 쓰이는 거니까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주식도 투자를 어디에 할지 고민이신 분들이 투자가 이제 결국 보이는 거죠. 관심이 많아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저는 버스 지하철만 타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됐을까 계속 그런 고민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답을 찾은 게 항상 매수하면서 보유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20년 동안 계속 고민했고 그게 답인 게 이제 S&P 500인 거죠. 그러니까 저도 답을 찾은 것처럼 여러분도 주식이 너무 어렵고 불안한 건 그만큼 관심이 있어서고 열심히 하긴 되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계속 고민하다 보시면 이제 답을 찾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꾸 원금 보장이란 미래 예측을 하고 싶어 해요. 과거 자료 분석하고 여러 자산 투자하면 위험이 감소해서 수익이 늘어날 수 있겠다고 믿는 거죠, 본인이. 이것도 똑같아요. 이거 우리 욕망이고 이거 바람이에요. 주식은 실제로 변동성도 크고 투자해서 손실 나는 상품이에요. 그냥 S&P 500 히스토릭 리턴 보면은 1년 투자하면 최고 54%, 손실 마이너스 43%, 15년 투자했더니 손실이 안 났다. 이거죠. 이거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원금 보장만 원해요. 우리의 욕망이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이 욕망을 갉아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먹고 사는 사람. 우리가 원금 보장 원하고 미래 예측 원하고 포트폴리오 원하고 하니까 이거를 이용해갖고 이제 수익을 내려는 사람들이 있죠. 수수료를 받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의 자산을 갉아먹으면서 내 노후도 이제 갉아먹게 되는 거죠. 이게 계속 투자라고 생각해서 어려운 거지 그냥 삶과 함께 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쌀이고 공기라고 생각하면 이제 편한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 투자 없이는 살기가 어려워요, 지금. 근로자들 물가 오르지, 인공지능 자동화돼서 필요가 없어지지, 일자리가 없어지지, 얼마나 살기 어려워요. 거의 주식이랑 공기라고 보는 거죠. 떨어지던 오르던 그냥 나이 먹는 대로 계속 사면 돼요. 그리고 이제 쌀이 떨어졌어. 그때 이제 조금 팔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쌀 사 먹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남은 금액은 주식 자녀들에게 증여하고 상속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금 보장, 미래 예측 여기서 빨리 벗어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변동성이 1년 변동성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손실이 안 나. 주식 투자했는데. 무조건 수익 나. 그럼 뭐 전 세계 다 들어오죠. 그럼 수익률이 1%도 안 될 거예요. 결국 손실이 하나도 안 나니까. 그러니까 이 변동성이 결국 또 수익을 나게 해주는 거니까 이걸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길게 보면 쉬운 거죠. 15년 지나면 수익 날 텐데, 뭐. 마이너스 40% 나면 어때? 더 사지, 뭐. 배당으로 더 사지, 뭐. 배당 재투자하지, 뭐. 왜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이 원금 보장과 미래 예측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그리고 이거 계속 또 물어보세요.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어떡하냐고. 사실 여기에 껴놓을 수도 없는 거예요. 2021년, 2020년은. 급이 다르네. 급이 다르. 급이 안 되네. 히틀러 취임. 이때 다 주식시장 있어요. 프랑스 함락, 독일 침국, 원자 폭탄, 한국 전쟁도 났어요. 이거 다 이겨냈어요. 블랙 먼데이 다 이겨냈어요. IMF 다 이겨냈어요. 닷컴 버블 이때 진짜 힘들었죠. 90%씩 떨어졌어요. 다 이겨내요. 다 이겨내요. 근데 이거 인플레이션. 그렇구나. 늘 수가 없어요, 사실. 제가 는 거예요, 그냥. 늘 수가 없는 거다. 그냥 투자 계속하면 된다. 미래 예측하는 사람 없다. 결국 주주들은 이제 기업들은 주주 수익 극대화하기 위한 기업의 시스템, 비용은 낮추고 이익은 극대화하는 시스템, 이 강력한 시스템으로 계속 간다. 이거 이상 있나 생각해 보시면 없어요. 이거 이하 있죠, 국채. 근데 국채로는 우리 노후 준비 안 된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또 이러신 분들 또 많아요. 내 인생이 불행하다. 친구들은 팡팡 쓰는데 나는 S&P 500 정시주가 나가서 괴롭다. 이런 분들 많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계속 괴로워요. 그냥 차라리 나는 다람쥐로 태어났다고 생각해보면 다람쥐는 매일 도토리만 저장을 해요. 그래서 일어나면 도토리 저장하고 일어나면 도토리 저장해요. 그러면서 이제 나 사자로 태어나지 못했네 후회하지 않아요. 평생 도토리만 모아가다가 살아요. 근데 이제 겨울이 오면 어떻게 돼요? 다람쥐는 그동안에 모아놨던 도토리를 먹고 살아요. 근데 사자는 어떻게 돼요? 겨울이 되면. 사자 그냥 굶어 죽어요. 겨울에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겨울에 있는 사자들은 대부분 동물원에 있어요. 그 사자는 동물원에서 따뜻하게 한뚝 뺏기 하면서 사는 거죠. 그리고 다람쥐는 계속 도토리만 모아가는 거죠. 사실 이제 사자랑 이제 비교하면 우리 계속 불행해지는 거예요. 인스타그램 보고 페이스북 보고 이러면 우리가 비교할 대상은 이제 다른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자손 대대로 내려가 보면 길게 보면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은 지금 돈이 없지만 부자 될 수 있어요. 이제 투자를 아니까. 근데 투자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돈 쓰다가 가난해집니다. 생각보다 삶 되게 길어요. 그냥 부동산 오르고 떨어지고도 그냥 단기적이고 주식 오르고 떨어지는 것도 단기적이에요. 네. 길게 보면 투자 아는 게 중요해요. 동물원도 코로나 위기 때 망해서 없어진 적도 많아요. 이 사자들도 동물원에서 따뜻하게 밥 먹고 한턱 뺏기 하고 있지만 동물원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래서 투자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지금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미는 게 투자는 S&P 500에 맡기고 더 소중한 내 인생에 투자하라는 건데요. 야, 이거 그림 너무 리얼하네요. 네. 인터넷에 있길래 이제 따왔는데 계속 모니터만 보다 그러네요. 잠도 못 자요. 계속 주식판만 보다. 그러다 맞아요. 새벽에 깨요. 주식 보려고. 그러다가 이제 주식 보다가 또 잠도 못 자요. 이런 삶을 살려고 이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40년 동안 오래 산 건 아닌데, 이게 모든 게 이제 등가 교환이에요. 우리가 수익을 더 올리려고 시간을 보내는 동안 내 소중한 추억들도 이제 사라지는 거거든요. 우리 다람쥐라면 이제 사자랑 이런 거 보지 말고, 이제 레고랜드 이런 데 한번 가보세요. 레고랜드 가보면 이제 아이들이랑 엄마 아빠들이랑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재밌게. 그러면 뭐
레고랜드 가서 그런 거 보고 행복이 그런 거지 내 모니터만 보고 부동산 임장하러 다니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레고랜드 갈 돈이 없어. 레고랜드 갈 돈 없으면 부동산 임장하지 말고 신도시 놀이터에 한번 가보시면은 아이들 엄마 아빠 다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게 그 신도시 돈이 없어도 신도시에서 아이들과 행복하게 엄마 아빠들이랑 지내면 이게 행복인 거지. 계속 단타 치고 있으면 수익이 안 나오는 거죠, 진짜.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강남에 아파트 샀어. 혼자 누워서 모니터 보면서 재테크하는 삶이 행복한 게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거 주식 수익률보다는 이제 여러분들 인생이 더 소중합니다. 투자는 이제 S&P 500에 맡기고 더 소중한 인생에 투자하시고요. 이 청년들이 지금 너무 돈을 벌겠다는 강박에 있어요. 비트코인도 하고 부동산 임장하려고 주식 투자한다고 하고 그래도 S&P 500 수익률 올라가기가 어려운 거죠. 워렌 버핏이 21%니까 S&P 500이 지금 13%인데 최근에 16%까지 올라왔어요. S&P 500만 투자해도 16% 13% 보는데 21% 이상 버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 사이 더 벌려고 지금 노력하는 건데 그 사이 번 사람도 별로 없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 살았노라고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제 청년들이 이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 끝나고 이제 4월 30일에 워렌 버핏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거 있는데요.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 주주총회. 네. 투자는 단순한 게임에 불과하며 대중들이 투자를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고 있다. 종목 고르고 막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투자는 자본주의 식탁에서 떨어진 빵 부스러기 챙기는 것 같다. 엄청 쉬운 거죠. 그냥 S&P 500 사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 식탁에 떨어진 빵 부스러기 챙기는 거나 그냥 월급 나오면 S&P 500 사는 거죠. 얼마나 쉬우셨어요? 네. 그리고 이 일은 원숭이도 할 수 있어. 원숭이도 할 수 있죠. 엔터만 누르면 요즘 다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투자가 얼마나 간단한 게임인지 모두 이해하게 된다면 투자 수익을 올리던 이들의 수익의 90% 사라진다. 여러분들이 개별 주식 사지 말고 S&P 500 다 사잖아요. 그럼 지금 수익률 많이 올렸다고 하시는 분들 수익의 90%는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렇구나. 우리가 사실 올려주는 거예요. 고점에 사가지고. 그리고 94년에 100달러였던 다우존스 30 평균 지수가 22년 3월 3만 달러. 여기 300%. 300%를 돌파했어요. 일단 미국 기업에 투자하면 시간이 지나 기업이 성장하면서 수익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지수에 투자하는. 이게 보유기간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워렌 버핏도 1분기 애플 주가가 4일 연속 떨어질 때 애플 주식을 추가로 샀다. 불행하게도 애플 주식이 다시 상승하면서 나는 매입을 중단했다.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사는 거예요. 워렌 버핏은 불행하게도. 네. 와, 그렇구나. 떨어지면 좋아하는 거죠. 추가로 살 수 있으니까. 그렇구나. 그리고 미국 회사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괜찮은 수익은 낼 수 있다. 전 세계 최고의 인큐베이터. 전 세계 인재들이 모이는 곳. 일론 머스크 기업이 세운 게 얼마나 많아요. 페이팔, 스페이스, 테슬라, 미국에 가서 만들잖아요. 은퇴 후에도 모으고자 한다면 다양한 인덱스 펀드에 돈을 넣어두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 은퇴 후에도 인덱스 펀드에 투자해라. 다 말씀드린 거죠. 단일 종목보다는 위험이 훨씬 적은 저비용 인덱스 펀드가 인플레이션 시기에 가장 현명한 투자. 지금 인플레이션 시기에 인덱스 펀드, 특히 저비용. 배당을 재투자하기 위해선 저비용 인덱스가 필요한 거죠. 과거에도 버핏의 노후 자금을 마련할 가장 좋은 투자처는 바로 분산형 인덱스 펀드다. 2017년에도 S&P 500 저가 인덱스 펀드에 꾸준히 투자하라. S&P 500 인덱스에 저가에 꾸준히 투자하면 된다. 그리고 우리는 매수 타임을 잡기보다는 좋은 종목을 사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바이 앤 홀드 전략.
매도한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네, 전부 다. 전부 다. 우리가 똑똑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단지 시장이 이상적으로 바라보고 투자하는 것. 나는 미래를 예측할 워렌 버핏도 미래 예측할 수 없어요. 그 문 원자재 어떻게 갈지 몰라요. 그나마 이제 주식이 그런 주주 수익 극대화하는 시스템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을 전망한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는 이런 사람들 말을 무시하는 게 최고예요. 단기적으로 주식시장 전문가 얘기 다 무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워렌 버핏 선생님께서는 이미 다 알려주셨지만 우리가 상상을 해가지고 계속 매매를 하는 건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워렌 버핏의 말 이런 거 신문 기사에서 많이 접하긴 하잖아요. 네. 읽기도 하고. 근데 그때마다 또 공자님 말씀이구나 이러면서 넘어가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오늘 이렇게 저자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시고 이 마지막에 4월 그 마지막 주에 있었던 주주총회 그 말을 다시 보니까 예. 팍팍 꽂히네요, 이게. 예, 그러니까 워렌 버핏은 다 알려줬는데 사람들이 계속 알려달라고 하는 거죠. 책 써달라고 그러고. 예. 저도 쓸 필요가 20년 없는데. 전에 우리한테 좀 알려주면 안 되나 계속 책을 계속 읽었는데 이제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다 알려주셨구나. 내가 상상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영상이 올라가서 많은 분들이 정말 두고두고 마음이 좀 흔들리고 또 그런 철학과 또 분위기 속에서 흔들릴 때마다 반복해서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흔들릴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게 삶이에요. 공기고 그냥 밥이고 주식이고 주식도 다 똑같잖아요. 주식도 주식이고 주식도 주식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냥 삶이다. 그냥 사놓고 나중에 살 떨어지면 그때 조금 매도하고 증여하고 이러면 되는 거죠. 네. 저는 오늘 진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지금 2시간 정도 된 것 같은데 정말 계속 집중해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자님. 이렇게 몇십 년 동안 고민하시고 실행해 오신 거를 이렇게 아낌없이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두고두고 반복해서 보면서 제 마음과 행동에 아주 뿌리 박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성공하시고 네. 주식 수익률보다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 소중하니까 네. 빨리 이 주식 투자 돈 벌어야겠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서 소중한 인생에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당신의 주식 투자는 틀렸다. 네. 이 책 꼭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자님 오늘 한 인터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예. 또 나중에 꼭 한번 나와주세요. 예,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좋은 자료 있으면 찾아뵙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당신의 주식 투자는 틀렸다의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